네, 앞서 보신 대로 올겨울 날씨 변덕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엘니뇨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침 추우셨죠? 정말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습니다. 예. 이게 네. 갑자기 이렇게 지난주만 해도 낮이 따뜻했었는데 때이른 한파, 이건 어떤 원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 정말 추웠죠. 진짜 춥더라고요. 뭐 최근에 예. 상당히 따뜻했다가 갑자기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니까 네, 훨씬 네. 더 춥게 느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영하 7.3도, 오늘 가장 많이 내려갔던 건 광덕산으로 영하 15도까지 15 도요? 내려갔었습니다. 네. 이렇게 추운 거는요, 사실 올 겨울이 이제 많은 날씨 예측 전문기관에서 엘니뇨 때문에 따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네. 사실은 올해 지금 북극 빙하가 상당히 많이 녹아 있어요. 이렇게 북극 빙하가 많이 녹는 해에 겨울이 춥거든요. 우리나라 2009년에서 2012년 겨울이 추웠는데 이때가 북극 빙하의 그 얼음이 많이 녹았었던 해고요. 네. 2013년, 14년 작년까지 겨울이 따뜻한데 이때는 빙하의 얼음이 많이 남아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올해는 많이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북반구 지역에 좀 이 한파, 북극 한파가 자주 있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예상이 됐는데 지난주에 뭐 미국 그 동부 지역, 유럽 쪽에 한파가 내려갔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 중서부 지역, 유럽의 동유럽 쪽, 그다음에 아시아는 극동 지역으로 북극 한파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진 건 북극 한파가 우리나라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좀 7월, 11월이죠. 11월, 예. 늦가을치고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파와 함께 폭설도 함께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천안에 갔다 왔는데 눈이 정말 이만큼 쌓였더라고요. 이런 11월의 폭설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날씨가 굉장히 예측할 수 없는 네. 그런 변동이 상당히 심할 거라 했는데 사실 어제 오늘까지 폭설이 내린 지역이 되게 서해안하고 제주 지역입니다. 예. 뭐 제주 산간은 한 70cm 이상 내렸고 전북 지역 남원이라든가 정읍이라든가 군산 이쪽은 20cm가 넘었죠. 그 정도면은 폭설, 대설 경보가 되고 충남 지역도 10cm 이상이 내렸기 때문에 대설주의보 수준들입니다. 그렇죠. 사실 11월에 이렇게 대설이나 폭설이 내리지 않는데 이렇게 내린 것은 이 서해안 지역에 눈이 내리는 건 지형성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공기가 해상으로 지나오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진 것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폭설이 내리는 것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찬기단, 아주 무진장 찬기단이 내려올수록 눈의 양은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 서해안 지역 또 제주도로 폭설이 내린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이 상당히 춥다는 얘기죠. 차단인 거겠죠. 네. 어쨌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북극 한파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북극 예, 한파가 예. 내려왔기 때문에 폭설이 내린 것이죠. 그렇군요. 예. 자, 이게 이번 달에 유난히 또 가을 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 여름에 묻었던 비가 몰려서 오는 건지 이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가장 큰 원인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가 발달하다 보니까 여름철은 장마가 활성을 띠지 못했고 네. 이것이 오히려 가을, 지금 같은 경우는 11월에는 사실 기압골이 그냥 거의 비구름이 강하지 않게 북쪽에서 내려서 이렇게 남동 지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11월에 들어서면 오히려 우리나라 꼭 장마 전선 같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이걸 가을 장마라고 불렀는데 네네. 굉장히 주기적으로 지나가면서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11월 같은 경우는 거의 평년보다 전국적으로 1.5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여름에 집중되거든요. 네네. 여름철에 전 1년 동안의 강수량이 70% 이상이 내리니까 사실 11월 강수량으로 평년에 뭐 1.5에 3배 내려서 굉장히 많이 내린 것 같아도 올해 지금 가뭄이 심하거든요. 네. 특히 충남 지역으로. 좀 도움은 됐겠지만 사실 해갈은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계속해서 엘니뇨 때문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엘니뇨 하면 많이 듣긴 하지만 잘 우리가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요. 모르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평년하고 이 바다 온도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루 앞바다 동태평양 쪽의 바다 온도, 해수 온도가 원래 낮은데 네. 이게 이상하게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저 보통 엘니뇨가 발생했다라면 저 그쪽 지역의 그 해수 온도가 0.5도 이상 6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엘니뇨라고 하고 2도 이상 올라가면서 1년 이상 지속될 때 슈퍼 엘니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 슈퍼 엘니뇨까지 발달을 했는데 이런 엘니뇨가 이제 발생을 하면은 바람도 바뀌고요, 해류도 바뀌고 기압배치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 동남아 지역 같은 데는 가뭄이 들고 비가 내리지 않는 남미 같은 데는 오히려 호우가 내리고 막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제 엘니뇨의 직접적인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대개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18년 만에 가장 강력한 어떤 슈퍼 엘니뇨가 온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큰 그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올겨울 기온은 그럼 따뜻해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까 그 북극 한파의 영향 때문에 뭐 더 추울까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되게. 개인적 그 겨울철 기온을 그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 엘니뇨가 어떠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극 빙하양이 어떠냐, 그다음에 알류산 저기의 발달이 어떠냐, 시베리아 쪽에 눈이 많이 쌓여 있느냐,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엘니뇨가 슈퍼 엘니뇨까지 발달했기 때문에 엘니뇨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한파를 영향을 줬던 북극 빙하양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따뜻할 땐 따뜻하겠지만 북극 한파가 내릴 땐 상당히 추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기온이 굉장히 급격하게 널뛰기를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을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널뛰게 하는 한파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기온 변화가 심하면은 이 노약자들 또 이렇게 이제 어떤 호흡기계통 질환자나 심혈관계 질환자들이 가장 많은 이 좀 데미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추워질 때는요, 특별히 노약자분들은 좀 모자도 쓰시고 옷도 좀 두툼하게 입으시고 내복도 입으시고 장갑 꼭 끼시고 머플러도 쓰시고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아무래도 좀 과로를 피하시고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네요. 천식이나 이 폐 질환자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또 특히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좀 과음한다거나 이런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